안녕하세요. 김호숙입니다. 김호숙TV 채널에서는 시와 음악과 삶에 관한 이야기 라이프 스토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교육장님으로 퇴직하시고 퇴직 후 생활 어떻게 하시는지 이상준 교육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퇴직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5년, 6년 차 백수 생활 시작된. 음성교육청에서 교육장님으로 퇴직하셨죠? 예, 음성교육청 마지막으로 퇴직했어요. 어떠세요? 또 이제 사회 나가면 어떠신가요? 이렇게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소리도 저도 가끔 들었거든요. 이제 얼만큼 이제 사전에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네.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고 네. 뭐 쉽게 그냥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아무 준비 없이 나와서 조금 1년간은 준비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제 그러셨어요? 즐거운 백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하모니커를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하모니커 강사를 하신다면서요? 네. 원래는 이제 밴드를 운영하면서 네. 거기 드럼을 치고 있는데 밴드에선 드럼을 치고 계시고 네. 와 근데 하모니커는 언제? 이제 드럼이 너무 이제 크니까 생각하다가 네. 이제 하모니카가 제일 악기 중에서는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시작이 편하고 배우기 좀 쉬울 것 같고 네. 그래서 3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그럼 퇴직하고 시작하셨나요? 네, 3년. 3년 되는데 이렇게 강의를 하실 정도세요? 30년을 하나, 뭐 10년을 하나, 무슨 기본적인 그 능력이 있어 그런 거 아니라, 네. 내가 요거를 꼭, 필요에 의해서 열심히 해서 내가 이걸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네. 빨리 배우는 거고, 네. 그렇지 않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씩 불면서, 하다 보면은 10년이 돼도 큰 진전이 없죠. 네. 네. 교육장으로 퇴직하시니까, 이렇게 친구 관계가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반겨주시던가요? 어떠셨나요? 그때 이제 퇴직 딱 하고 교육장님들은 교육장님들끼리 어울리셨나요? 아니면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이렇게 모든 걸 다 내려놨습니다. 퇴직하면서 네, 2월 말에 퇴직하고서 3월 초에 좀 와달라는 데가 있어서 가니까 이제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 한글 가르치고 이제 한국의 문화 같은 거 가르치는 거기서 이제 지도를 하면서 내가 좀 뭐 사회에 봉사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사회 공헌 활동도 참여를 해서 하면서 이제 알아봤죠 프로그램을 적절한 데를 찾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데는 무슨 교직에 있던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있으니까 대접받거나 뭐 알아보는 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새로 시작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어떤 일을 주로 하셨나요? 1년간 준비하면서 퇴직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를 전혀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데는 복지관들이 지금 잘 돼 있어요. 노인복지관 잘 돼 있어서 그런 중에서 처음 시작한 게 중국어를 시작을 했어요. 중국어. 그럼 교육장님 전공은 뭐예요? 전공은 국어죠. 국어 선생님인데 이제 중국어를 처음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그렇죠, 하나도 안 하다가. 처음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전공한 것이 지명연구예요. 그 지명연구라 신문에 자주 나던데요. 지명연구를 2014년도부터 신문에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최고로도 2권을 지금 한 권 가져왔는데 이렇게 여기 이제 충북의 지명 산책 이래갖고 이렇게 이상경 교육장님이 그 책을 여러 권 내셨나요? 저것도 뭐예요? 먼저 2권 냈고 작년도에 수필가로 등단해서 지금 수필집 내시고 수필을 쓰고 있으면 수필집을 2권 냈습니다. 수필집을 전연하면서 찌그레기 인생 역정 이렇게 또 수필집 이거는 생활의 한계. 그새 수필집도 2권이나 내시고 지명 산책이라는 책도 2권을 내시고 그럼 총 저서가 4권이신가요? 네. 아, 예. 이제 국어가 전공이니까 국어 교육을 하다 보면 중등 학교에서는
이 문학반을 맡아야 되잖아요. 네. 특별활동에. 네. 그러면 시나 이제 수필이나 이런 걸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내가 무슨 거기에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내가 학생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조금씩 이제 글을 쓰게 되신 거군요. 하모니카도 배우셨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강의는 하셨어요? 자격증 가지고 이제 강사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강사 자리가 없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기에서 강사를 못 구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해줬으면 어떠냐 그래서 거기서 그냥 좀 하게 되는 바람에 이제 강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어디서 강의를 하세요? 이제 상당 노인복지관이죠. 노인복지관에서요. 노인복지관이 봉사 겸. 중학교 시골 중학교 근무할 시골 학교 아들은 이제 문화적으로 이제 소외된 지역에 사니까 이 학생들에게 좀 문화예술 쪽에 좀 뭔가 좀 특별활동 반을 만들어서 지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밴드반도 만들고 그걸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밴드반 하려고 보니까 지도 강사를 구할 수가 없으시고 안 와요. 오진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없이 제가 뭐 기타나 뭐 이제 건반, 피아노 같은 건 조금씩 하는 날도 있어요. 시골에도 피아노 학원이 있고 그런데 드럼하고는 시골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드럼을 만져본 학생들이 없고 또 강사도 못 구하고 그래서 내가 배워가지고 가르쳐야 되겠다. 진짜 배워갖고 가르치고 이제 밴드에 가서 드럼을 또 치셨군요. 근데 거기서 인터넷 들어가서 배우고 하면서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서 그게 취미가 돼가지고 밴드를 그 이후에 결성하게 됐죠. 이제 악기도 이제 드럼을 하셨는데 퇴직하고서 저 하모니카를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게 봉사활동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죠? 지금 퇴직하시고 5년이 되셨는데 퇴직하고 보니까 어떻든가요? 정년 퇴직하기 전에 준비를 좀 했으면 하는 거. 준비 안 했기 때문에 후회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정년하게 되면은 그 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이 운동 하나쯤 해야 되고, 악기 하나쯤은 좀 하면서 생활을 좀 즐겁게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여의치가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정년하고서 색스폰을 배우는 뭐 아코디언 갖고 많이 배웁니다. 근데 하다가 잘 안 돼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고 그런데 운동도 마찬가지고 골프하는 사람도 많고 저 배드민턴 탔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운동들을 시작하는데 정년한 후에 시작하면 늦습니다. 그렇죠. 그때 간늦어서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정년 전에 조금씩 내가 정년 후에 여러 운동을 하면서 제 인생을 좀 즐기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운동을 조금씩 좀 배워놔야 적어도 40, 50대쯤은 시작해놔야 그것이 이제 그쪽으로 운동이 되는 거지 60대 시작하면은 몸만 거려요. 근데 그런 운동을 시작할 때는 참 그 운동이나 뭐 악기 배우는 것처럼 처음 배울 때는 서러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쳐주는 사람도 없고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근데 어느 정도 배워오라 그러고 이러죠. 실력이 어느 정도 돼야 이제 인정을 받아요. 현직에 있을 때 암만 높은 자리에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렇죠. 실력만이 살아가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좀 더 일찍 배울 걸 그랬다 하는 생각이 드신 거죠. 자신 있는 종목으로 운동 하나, 악기, 이제 음악 쪽에 하나 정도는 조금씩 배워놓는 것이 맞아요. 퇴직하고서 가장 보람있게 지냈다. 내가 이거는 정말 이거 할 때 즐거웠고 이게 진짜 내가 보람을 느끼고 됐다. 그런 건 뭐를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취미 활동일까요? 아니면 뭐 다른? 그냥 배우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거나 어디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인기가 좋으시겠어요. 하모니카 가져가서 불어줌으로써 이제 분위기를 이끌 수 있는 그렇게 활용하니까 이제 좋은 거고 이제 밴드도 이제 봉사 활동을 하는데 이 남에게 주는 즐거움이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또 어려운 점은 뭐 없으셨나요? 인간관계가 좀 어려워. 그렇죠. 인간관계. 서로 이게 아무리 흥겨운 뭐 재미있는 취미생활이라도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서로 마음에 안 맞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맺어서 그것을 이끌고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런 게 어렵군요. 그런 게 좀 어렵죠. 진짜 이제 그래도 뭐 잘 극복은 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그 인간관계 그거를.
친근하게 다가갔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방법은 뭐 내가 먼저 다가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 퇴임한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칼국수, 짜장면 하나 가지고도 서로 미루고 이런 장면을 본다고 서로 이제 내가 사기엔 좀 부담스럽고 하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운동을 하거나 뭐 취미생활 하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서로 눈치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누구를 그렇게 해서 같이 갑시다 하는 사람들 속에 못 끼게 되면 그러면, 끼게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인간관계를 평상시에 자꾸 이제 맺어서 점심도 먼저 사주고 이제 맺어놔야 어느 때가 즐겁게 같이 이제 어울리게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은 이제 학생들 거죠. 학생들 왕따가 되면 그 생활 못 합니다. 아무리 재밌는 것도 왕따가 되면은 생활 못 해요. 그래서 먼저 인간관계를 자꾸 맺어서 자꾸 베풀어야 베풀어야 퇴직 앞둔 분들에게 아주 피부에 와닿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국장님 그러면 전원생활 하시는데 일은 안 하세요? 시골에서? 일은 텃밭이 한 100평 정도 되는데 거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해놓고 나오시는 거예요? 새벽에 하고 어떤 날 좀 일찍 들어가면 저녁에 하고 여름에는 좀 아침 저녁 시간이 좀 많잖아요. 그때 이제 좀 일을 하고 낮에는 뭐 집에 있을 데가 없고. 그러면 언제 전원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전원생활 시작한 지는 10호 한 3년 됐으니까 오래됐죠. 저 사실 거기 가서 교육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어요. 거기 가서. 근데 이제 이렇게 시간상 그게 안 돼서 여기서 모셨는데. 다음에 한번. 언제 거기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다음에 한번 하죠.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요?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서 정년을 앞둔 분들이 제일 좀 관심 있게 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년을 앞두신 분들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 저도 정년할 때 내가 정년을 과연 할 것인가 이게 전혀 실감이 안 났었죠. 실감이 안 났어요. 하여튼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나한테 맞는 거를 조금씩 하면 나한테 맞는 걸 찾아가지고 좀 계속 할 수 있는 거 하여튼 즐거움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종목을 빨리 선정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 교육장님께서 정말 좋은 메시지 남겨주셨네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나한테 맞는 걸 해서 너무 얽매이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겁고 편하게 이렇게 해나가면서 보람 찾고 이렇게 하면 퇴직하고 나서의 생활도 정말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음성교육장으로 퇴직하신 이상준 교육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